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재명 대표의 요즘 이 행보를 보면 이게 그 노동계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지금 집회를 해도 많이 동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민노총하고 이쪽이 조직 동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뭐 주 52시간 여기 냈다가 다 뺀 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이 노동계 눈치 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빼는 거거든요. 민노총이 뭐 민주당의 거의 뭐 최대 지분권자 뭐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동원할 때도 민노총이 도와주지 않으면 민주당이 뭐 이게 집회 같은 거 흥행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이 와중에 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자처럼 분위기가 안 넘어오지? 네. 조바심이 나는 거죠. 음. 그런 상황에서 항소심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면은 비명계 쪽에서 장난 아니게 튀어나올 텐데 그렇죠. 지금부터 눌러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아니 당에서 경선 치르고 막 그럴 때 그 이후에 후보 결정되면 앙금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고 달래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와 D-Day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지지율도 박스권을 탈피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변에서 나 노리는 사람들도 좀 눌러놔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거를 그럼 중도 쪽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메시지를 뭘 낼까라고 하면서 자기는 뭐 우클릭을 시도를 했는데 두드려 맞기만 하고 민노총에서 정말 확실한 표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소리 듣고 나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네. 민노총 표를 지키고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중도 이제 확장을 하려고 클릭하니까 지금 전통 표가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겁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을 막 뒤집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급함의 발로일 뿐만 아니라 민노총에 이제 지금 먹잇감을 던져준 거라 가지고 아마 거기 마음에 들게 하려면은 이제 계속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날기도 하고 잠수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 생명체가 어딨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게 뭐 예를 들어서 52시간제 유예도 해주고 근로조건도 줄이고 주 4일제도 하고 이게 동시에 성립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맨날 들고 나오는 게 OECD 평균 근로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많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KDI 연구 논문도 찾아봤어요. 네. 그게 오류예요. 그 연구 논문에 아예 첫 줄에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OECD 평균치와 가지고서 비교하는 거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네. 왜냐? 우리는 그 근로 조건의 인적 구성이 다르대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이나 이런 게 활성화돼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많다. 네. 자영업자 비율이 많으면 거기는 근로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단기 일자리가 굉장히 적다. 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프리타족이라 그래서 아르바이트 잠깐 하고 나 먹고 살 정도 벌면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로 형태가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가지고서 비교하는 거는 아예 전제 자체가 틀려가지고 적절치 않다라는 게 그 논문의 결론이었는데 맨날 그거 가지고서 하면서 이제 주 4일제로 간다. 이건 이제 민노총 주장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이재명이 앞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론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정치 사회 이런 행동을 보면 저는 정말 끔찍하고 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한민국을 또 한 번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윤 대통령 계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의 대통령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폭발력이 클 거다. 왜? 이거는 계엄은 국회에서 그냥 한 2시간 만에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없죠. 국회도 다수가 있어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입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제도적인 독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음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 치면은 그것 때부터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통이라고 총통. 그 예전에 히틀러 시대의 총통 그냥 모든 걸 가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히틀러도 합법적으로 지배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필요한 건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켰고 수권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 입법부의 그 권한 자체를 총통한테 다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갔는데 지금 법 가지고 제일 좌지우지하는 거 민주당이잖아요. 필요하면 법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처벌 규정 자기들한테 적용될 것 같으면 폐지한다고 막 그러고. 근데 지금도 이러는데 거부권도 사라지는 마당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죠. 그때는 정말 이제 민주국가가 아니게 될 겁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재명을 이기는 사람이 누굴까? 이재명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진보 진영은 급속히 뭉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원탁회의 등을 통해서 저 끝에 있는 진보당을 비롯해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까지 다 사전에 지금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저기는 이번에 아마 대동단결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보수는 어떻죠? 지금 뭐 대동단결이 아니라 지금 뭐 내부에 있는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동훈을 찍느니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내부의 적입니다. 보수의 적이 오히려 저는 그 사람이라고 봐요. 결국 이재명한테 이 주단을 깔아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라면 그럼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죠? 우리 1차적인 목표는 이재명의 집권을 막는 겁니다. 막기 위해서는 보수층까지 확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우리로 어떤 이 후보를 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식이든지 그냥 책 하나 낸다고 그냥 발목 잡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뭐 그냥 넉넉하게 치자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커요. 아니 적어도 뭐 안에서 경쟁하고 누가 싫고 좋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재명 찍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네. 있죠. 그건 나라 진짜 뭐 박살이 나도 상관없겠다라는 얘기하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요. 보수는 교훈에서 뭐 맞춰서 또 행동을 해야 되고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민주당의 교묘한 그런 공작이나 술책들 때문에 분열됐고 그 분열로 인해서 사실 자멸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일이 터졌을 때 제가 항상 먼저 얘기했던 게 보수는 절대 분열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나와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서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지 뭐 나간다거나 거기서 내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안 돕겠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은 국민과 보수 지지층에 대해서 배신이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예전에도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서 저번에 떨어졌을 때 삐져가지고 막 돕지도 않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수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예전에 그분이 했던 말처럼 그때 필요한 그때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가는 거다. 그렇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그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정치인은 당연한 거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되면 또 열심히 하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된 사람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진짜 보수가 또 이 나라를 또 굳건히 지켜내는 거지 자기가 어떤 자리를 탐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이게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세상에 1000명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욕이지. 네. 1000명이 어떤 자리로 주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자리만 목표로 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 주변에서 몇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 맨날 그렇죠. 바꿔가면서 그게 사람이 할 일인가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고 믿음을 주고 어루만지고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이 주어졌다 생각하고 자리에 욕심내면은 그건 국민께 상처를 준다. 그러니까 국민의 부름을 받기 위한 태도는 내가 되든 안 되든 뭐든지 다 이 당과 지지자들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면 국민들께서 또 그거에 맞는 역할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